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6월 2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의 일면 톱 기사는 모두 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부분 조간이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자, 이 탱크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진입을 했는데 탱크에 어떤 부대 표식도 없고 이런 탱크가 진입을 했는데 이것이 러시아군의 탱크다. 자, 이런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 다 일제히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기사는, 우리 대선 기사는 거제 실시가 됐죠. 첫 TV 토론회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TV 토론회에서 김만배 녹취록을 두고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판넬까지 들고 나와서 김만배가 했다는 말, 윤석열은 죽어, 뭐 이런 아주 쎄소리를 내면서 죽어, 뭐 이런 것을 계속 읽었죠. 자, 좀 섬찟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넬 내용이 이 악마의 편집이 됐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시면, 한국경제를 보시면은 윤석열은 죽어, 이렇게 판넬을 들고 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진실은 국민의힘은 녹취록을 조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녹취록을 조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조작인지 억지 주장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윤석열은 죽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상호, 어제 그저께 토론이 있었고,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김덕 기자회견을 어제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등 녹취록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는 깊은 관계고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판례를, 이재명이 든 판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데 당시 우상호는 녹취록 일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흐르게 한 뒤에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그 흐르게 한 녹취록 부분을 다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 한쪽에 흐르게 된 것이 우상호가 공개한 녹취록이고, 그 흐르게 된 것을 다시 제대로 보이도록 한 것이 국민의힘이 어제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은 분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나오다가, 그러니까 판사들이 윤석열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 말을 이재명 후보가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윤석열이 어떤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죠. 그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판사들이 윤석열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영장이 청구가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청구가 되면은 윤석열은 판사들에 의해서 죽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그런데 우상호는 녹취록의 특정 발언 부분만 강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윤석열은 죽어, 이런 발언을 이재명이 하니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반박을 했죠. 아니, 그 녹취록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을 이야기하려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 이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재명 후보가 발끈했죠. 자, 동아일보 일단 그 기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다, 엉수한 데 대해서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입구에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아. 이재명 게이트. 그러니까 게이트, 이재명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재명이 입구에서 딱 막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쓴 것 아니냐.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 이렇게 엉뚱한 해명을 했죠.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럼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씨가 비리를 막으려고 한 그 게이트였느냐. 이렇게 또 반박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이 이재명 게이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것을 처음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가 올간조선이죠. 자, 그런데 올간조선에서 어제 또 제가 오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또 어제 늦게 새로운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올간조선에서 공개를 했는데 뭐냐면 이 김만배 이재명 게이트 발언이 나온 날 B1, 이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B1 블록을 이야기합니다. B1에서 내가 볼 때는 많이 남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네들 남욱 정해창한테 무슨 로비한 얘기도 돈 들어간 얘기도 안 하잖아. 이런 이야기가 김만배가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일단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죠. 이재명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이 나온다.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말에 발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께 토론회에서 아니 녹취록을 내라. 지금 허위 사실이라면 후보가 사퇴하겠는가?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제가 있었겠느냐? 자, 이재명 게이트라는 녹취록이 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에 나오는 녹취록이 있다 하니 이재명이 발끈해서 본인은 그 보도가 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한 나흘 전에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가 된 사실도 모르고 아마 참모들도 그것도 보고도 안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걸. 그래서 이재명은 처음 듣는 말이니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녹취록을 내라. 지금 허위 사실이면 윤석열 후보 사퇴해라. 그런 이재명 게이트라는 그런 녹취록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겠느냐. 벌써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지.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녹취록이 있죠. 그래서 녹취록 캡처본을 어제 월간조선이 공개를 했고 늦게 다시 추가로 이 녹취록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또 이 이재명 게이트 발언에 대해서 또 엉뚱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발언이 나오기 이 사흘 전에 2년 동안 끌어온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이 됐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이야기다. 그때 당시 재판을 받던 이재명 관련 의혹들, 무슨 형 강제 입원이나 또 선거법 위반, 대장동 그 업적 부풀리기 이런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무죄 확정이 되면서 이재명 게이트 그 전에 거 일어났던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김만배가 이재명 게이트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기사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게이트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발언이 있었던 2020년 10월 26일에 김만배와 정영학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화 초반에 김만배는 정영학에게 대장동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 또 부동산 컨설팅 업자 정재창 이런 사람들과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로비한 이야기, 어디다 로비, 정가에다 했던 강가에다 했던 로비한 이야기를 얘네들 남욱이나 정재창에게 하지 않았다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내가 얘네들한테 무슨 로비한 얘기도 돈 들어간 얘기도 안 하잖아. 이렇게 하고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의 맥락입니다. 자, 돈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로비를 위해 돈을 썼다는 사실을 일단 시인을 했고 또 대장동 수익 배분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발언으로 봤을 때 이 로비는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한 로비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로비 발언 이후에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는 유한기가 들어가서 손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을 통해서 대장동 관련 일을 손쓰게 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 수익금 중에서 정대창 씨에게는 얼마를 또 나눠줘야 한다 이런 말로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김만배 씨가 아무튼 B1 블록에서 내가 볼 때는 많이 남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주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익이 많이 남을 거야. 또 뭐 내가 로비 자금을 썼어. 또 뭐 어떤 법인세 문제까지 다양하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정명학 회계사가 뭐 좀 걱정을 하는 토로 이야기를 하니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란 발언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후 맥락으로 볼 때는 허풍입니다. 다른 것과 연결되는 게 없죠. 이 정영학이 이렇게 해서 막 로비도 하고 뭐 이렇게 대장동 관련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은 검찰 수사를 받을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평소에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허풍을 치는 그런 내용도 이 녹취록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올간 조선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B1 블록에서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사라도 할 경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카드 발언을 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허풍을 섞어서. 그리고 또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언급한 카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다가 결국 돈 관련된 말을 하다가 김만배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들만 아는 대화를 나누다가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김만배가 나는 고민도 없고 뭐냐면 저거를 잘 마무리해서 대장동 그리고 형이 얘가 뭐 위험한 건 다 해줬어. 본인은 다 해줬다는 겁니다. 민과 관에 또 시청 문제도 해결해줬지. 이렇게 김만배가 이 전후 맥락을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이것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가 다 없어졌다. 이재명 게이트 의혹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전후 맥락에서 이 재판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대법원 판결 문제 또는 뭐 형의 강제 입원 문제, 선거법 문제 이런 말이 나오다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민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오로지 대장동, 돈, 로비, 시청에 대한 뭐 로비, 뭐 이런 것, 성남시청에 대한 이재명 시장일 때. 자, 그런 말이 나오면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잘못 얽히면은 이재명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 자, 그런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이 깜짝 놀라서 계속 무슨 좀 강훈석 의원이나 민주당 쪽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을 막 내놓고 있기 때문에 첫 보도를 했던 월간조선에서 지금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제 토론회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이 기축통화 발언이었죠. 이재명 기축통화국이 되면은 그러니까 국채가 너무 많다는 윤석열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되면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비기축통화국인데 국채가 너무 많다고 하니 우리 곧 기축통화국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패러디도 돌고 경제계, 재계 또 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연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사람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한겨레 신문에서도 진보 성향 언론이죠.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재명의 이 말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6면에서 이재명 기축통화국 말실수로 규정을 하네요. 자, 말실수를 했고 야당은 경제 대통령 맞느냐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TV 토론에 발언 두고 공방이 일어나고 있고 큰 소리 막 치더니 경제의 기본도 모른다. 이런 지적들. 제2의 IMF 위기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경제를 모르고 금융을 몰라가지고 대통령을 하면은 또 IMF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잇따른 논평을 내면서 지금 거세게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대선은 오늘로서 꼭 2주 남았습니다. 대선 D-14일인데 마지막 변수가 있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문제. 이것은 일단은 지금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 초면은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데 아직은 어떤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의 거듭된 조롱, 야유, 멸시, 무시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안철수의 지도력에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이준석의 조롱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어제 고향이죠. 부산을 찾아가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토론회에서도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고향 부산 찾은 안철수,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단일화가 겁나서 도망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경선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화 두려워서 도망쳤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을 지금 자극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 출신, 본인이 부산 출신인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보수 진영을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부기를 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 관련해서 제 실력은 반만 썼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준석의 입이 갈등의 기폭제다. 점점 멀어지는 윤안 이런 기사들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고비에서 계속 안철수를 조롱을 하면서 이 판을 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책임론. 후보 단일화 실패하면 이준석 책임론. 자, 안철수 후보는 21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 공격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당황해했다. 자, 그런 말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수십억 원대의 특별 당비를 최근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에 특별 당비,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수십억 원, 본인의 돈을, 사재를 수십억 원을 납부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 당비 형식으로. 그러면 선거 자금으로 쓰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대선 완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막 파악 중인데 일단은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도발을 한 이준석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런 시각이 국민의힘 안에서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선거운동은 사망한 선거운동원의 유지를 들어서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이준석이 계속 조롱을 하고 있죠. 아니 고인이 불시에 돌아갔었는데 유지를 어디서 하긴 하느냐. 유세차 운전하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느냐. 이런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꼬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준석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KBS 라디오에 나가서 고인을 모독한 건 내가 아니라 이준석 자신이 아니라 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활용한 안철수 후보 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나는 안철수 후보를 조롱할 수 있다. 본인에게 조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본인을 복당시켜준 홍준표가 복당할 때 이준석이 당대표였죠. 그래서 이준석이 복당시켜준 이준석과 홍준표는 케미를 맞춰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홍준표조차도 이준석이 이렇게 안철수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발언도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부산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죠. 부산일보가 얼마 전에 이 부산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디비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부산일보가 오늘은 그 KSOI에 의뢰해서 실시한 경남과 울산 지역 지지율 조사입니다. 경남은 윤석열 53.1대 이재명 29.5, 울산은 51.6대 31.4 이렇게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죠. 자, 이것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려면은 그 직전 선거 2017년 대선과 비교해 보면 되겠죠. 2017년 대선 때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가 경남에서 얻은 표는 36.7입니다. 36.7이니 지금 29.5 상당히 그때보다 낮죠. 그리고 울산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표가 38.1 그런데 지금은 31.4 그래서 한 7%, 한 7% 경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7% 정도가 문재인의 득표율보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더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윤석열이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